개각을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다수 국민들이 60% 이상인가 또 압도적으로 개각에 하면은 제일 먼저 물러나야 할 장관 1위가 추미애였거든요. 지금 뭐 윤석열 이 징계 정국에서도 추미애가 가장 국민들로부터 뭐 국민 밉상이 된 지는 오래됐습니다만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 결과 대통령의 지지율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을 했으면 그에 따라서 좀 경질을 해야 하는데 4명을 했는데 김현미 장관 한 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추미애라든가 그동안 좀 특히 이런 경제정책의 실패에 네, 책임을 지고 있는 홍남기 또 외교가 지금 뭐 완전히 엉망이고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외교. 강경화 네. 이런 분들은 또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고 뭐 안 해도 뭐 하나 마나 뭐 관계없는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진영 장관은 잘하는데 이분이 국회에 가서 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찍힌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국민의힘 쪽에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난번 20대 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거기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행안부 장관까지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여가부 장관 이정옥 장관은 이분은 국회에 가서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냥 저 입을 다물라고 말 금지령이 내렸더라고요. 예. 무건수행을 하고 할 정도로 바보 장관이 되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번 개각에도 아쉬움이 좀 많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판단에 이번 개각을 보고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물론 국민들이 지금 집값 문제 때문에 그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거 다 알고 있죠. 예. 그건 당연히 물러가야죠. 예, 예. 뭐 저는 사실 장관 김현미 장관 물러간 게 아니고 다음 장관이 또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예. 워낙 실정을 많이 해가지고 물러간 건 맞는데 대통령은 그게 자기 지지율 하락 이게 큰 원인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집 문제 가지고 불만 많지만은 많은 국민들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추미애 장관이 더 상처를 많이 주고 있다고 봐요. 예, 그렇죠. 김현미 장관은 이제 뭐 그 상처를 주는 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거잖아요. 상처인데 그 추미애 장관 문제는 사실 그 김현미 장관의 어떤 경질 사유가 그리고 경질을 해야 될 어떤 심정적인 그게 10이라면 추미애 장관 100도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면 추미애 장관을 제일 먼저 했어야 되고 김현미 장관, 그다음 홍남기 부총리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아무 뭐 의미도 별로 없는 국민들이 관심도 없는 행자부 장관, 그다음 복지부 장관, 그다음 여가부 장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번에 소폭 개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소폭이죠. 뭐 4명인데. 개각했다는 거 개각하고 싶어 마치 개각을 할 때가 돼서 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진짜 할 건 안 하고 안 할 건 하니까 이게 국민들이 과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장관한테 뭐 잡혀 있는 거 아닌가 말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작 난 지금 발바닥이 가려운데 대통령 어깨가 자꾸 굵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상처가 격화소양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격화소. 그래서 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전국 판단에 지금 미스가 많다. 이게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뜻대로 개각을 했다면 아니면 그 보좌하는 정무수석이라든가 이분들이 어떻게 보좌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노영민 비서실장 국회 와서 아니 광화문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살인자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 보좌를 하면 충분히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이념적으로 나누고 진영으로 나눠갖고 우리 편이 아닌 사람 없애버려야 해. 우리 편인 사람은 어떻게든 감싸해.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지만은 개각이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면 결국 대통령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람 자기가 잘못 써서 나머지는 자기를 보좌하는 사람이지. 자기 그 어떤 결정에 뭐 결정적인 강제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론 추이가 너무 나빠지니까 이 개각을 하긴 해야겠는데 김현미로 빵 또한했다 그러던가요? 빵 또한. 이번에도 빵 또한했대. 아파트가 빵이라면 찍어내면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에 대한 어떤 개각 그 어떤 국민들의 요구를 희석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석이 아니었나. 근데 별로 희석이 될 것 같지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 판단 지금 어떤 판단 여기에 좀 상당히 의문이 있다고요.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거 진짜 가려운 곳은 긁어줄 생각 안 하고 어떤 자기들 뜻대로만 그리고 추미애가 자꾸 오늘같이 이렇게 개각을 이렇게 하니까 추미애 장관을 개각했을 경우에 닥칠 어떤 커다란 태풍이 몰려오는 걸 우리가 못 막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밖에 추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추미애는 9일날 자르는 것 아닌가. 공수처 출범하고. 공수처를 출범시킨 데 이제 끝 당신의 임무는 끝났다. 그리고 네. 윤석열도 나가라. 10일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오늘 나가면 공수처법 통과 안 되나요? 아니 일단 우리도 공수처를 통과시켜 놔야 자기들도 마음이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검찰 개혁에 또 뭐 국회라는 게 다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일단 공수처를 저 이낙연이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9일이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김태년 원내대표까지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수처 뭐 하여튼 제가 엄청나게 여러 번 말해가지고 말씀드려가지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은 없는데 이때까지는 국민들이 공수처라 그러면은 검찰 개혁이 아주 상징적인 기구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 이런 걸 쭉 보면서 뭐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가 왜 이렇게 이분들이 지금 집권 세력이 매달리느냐 이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제가 나가서 많은 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야, 공수처가 결국은 정권의 어떤 특공대, 돌격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요. 이때까지 공수처가 있어야지 뭐 검찰 개혁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개각 문제, 이런 걸 쭉 볼 때, 이분들이 검찰 개혁이라고 진짜 엄청나게 떠들지만은 결국은 검찰 개혁을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검찰과 법원을 내 휘하로 만들어 놓고 시키는 걸 열심히 하게 하는 그런 기관 만드는데 오로지 모든 지금 노력이 집중되어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돌아가는 거 보면 모든 국민들이 이제 전모, 진면목이랄까? 이런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됐습니다. 물론 그 중에 대깨문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 안 변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좀 깨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뭐 김원준하고 뭐 주진우 뭐 또 둘이도. 자기들도 그렇고 호남이 이번에 17점 몇 프로가 폭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0% 지지율 이하로 내는 건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에도 양식이 있고. 이거 보니까 아니구나. 우리가 알죠. 무조건 지지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다 보면 50%가 깨집니다. 금방 깨져요. 경상도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판단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니 그러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호남에도 양식이 있으면 있죠. 이번에 추미애 사태 이런 거는 있죠. 누구든지 알죠. 그래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되돌려 세울 수 있는 것은 대깨문뿐이 없다. 오늘 어느 칼럼에 그렇게 저도 봤습니다. 인이가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대깨문 아니냐. 그렇죠. 당신들도 살려면은 또 문재인을 살리려면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대깨문이 문재인한테 압박을 가하면 문재인이 돌아설 것이다. 뭐 이런 저도 읽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그게 40% 정도가 이제 대깨문까지는 아니지만 골수가 있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을 심정적으로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야당 여기가 싫어가지고 지지하는 세력이 한 40% 된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40% 지지하니까 그 나중에 선거 때 재난지원금 좀 나눠주면 10%만 돌아오면은 정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정권이 오만할 수 있고 무소 불위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진짜 이 정권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을 바라는 분들이 정말 있다면 이 사태를 진짜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게 이분들이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이거든요.
이런 걸 도외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해도 좋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 해임하고 네. 뭐 또 어떻게 뭐 또 돈 뿌리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있죠. 이 정권이 한 10년, 20년만 계속되면은 지금 지지했던 분들 나중에 진짜 눈에서 피눈물 흘립니다. 제가 볼 그렇습니다. 때는 피눈물 흘립니다. 예, 우리나라 있죠. 필리핀처럼 돼가지고 우리나라 젊은이들 있죠. 예. 전부 다 외국 그 크루즈 선에 가가지고 식당에서 음식 날라요. 제가 저기 크루즈 선 한번 탔을 때 그 일하는 사람은 거의 필리핀 사람이더라고요. 예. 근데 필리핀 사람 그래 영어나 돼. 아니, 우리 어렸을 때는 필리핀하고 선진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주 제일 잘 사는 나라로 그렇게 그러니까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랬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그렇죠. 그러니까 포퓰리스트 이런 그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이 계속 집권하면요. 지금 기분은 좋으실지 몰라요. 이분들이 집권하고 있으면 옛날에 보기 싫던 예. 사람들 막 그 세금 많이 걷고 하는 거 보니 하지만 그게 결국 나라의 전체적인 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동력이 상실돼 간다고요. 기업들이 자꾸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그런 말씀. 하면서 본인들도 같은 고통을 결국 겪게 된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전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이 되면 있죠. 권력을 내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국민들이 잠시 5년 동안 맡겨놓은 네. 그래서 국민들 뜻에 맞게 잘 관리해가지고 5년 후에 돌려주는 권력을 생각 안 하고 내가 이 권력을 갖다가 내가 다 가졌으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압박하는데 그 권력을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북한은 다 조선노동당을 갖다 지지하는 사람도 애먹고 있고요. 착취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의 후손들도 똑같은 입장에 처해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 여 변호사님의 경고를 친문 세력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은 또 이 고영신 TV를 잘 안 봐요. 그게 제일 저 문제죠. 유시민 뭐 알릴레오 그런 것만 보니까 그게 지금 문제네요. 예. 그래도 우리 사회에 제가 밖에 나가서 저 대학 동기라든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대학교 제가 나온 기숙사 동문들. 거기 진짜 우리나라 총리 지낸 분도 몇 분 계시고. 아니, 거기는 아주 최고 엘리트인데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 그분들이 고영신 TV를 좀 보라고 예. 올려놨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제가 감사한 좀 일이네. 쑥스럽습니다. 제가 나간 걸 올려놓으니까 그랬는데 우리 사회에 지금 그래도 이 여론을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고영신 TV를 많이 점점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 낙수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낙수 효과가- 그런 식으로 좀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정확한 이 전국 상황을 읽게 해주면 좋아지지 않겠는가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낙연 대표 최측근인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이성윤이 지검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낙연 대표가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 대여료. 예, 대여를 받았고 또 뭐 가구라든가 기구, 가구, 집기 뭐 이런 거 한 1,000여만 원어치를 받았다는 받았고. 또 진술이 있었고 여의도 또 사무실이 있었는데 또 보증금도 받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한테도 상당한 얘는- 대권과도에 예. 아문이 들였다고 봐야겠죠. 저는 이낙연 총리가 있죠. 지금 저는 토사구팽 당할 가능성이 많은 분이다. 저는 오래전부터 얘기했죠. 그렇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부실장, 예. 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걸 쭉 보면서 이낙연 지금 대표가 그 친문들이 나서기 전에 대선판을 좀 정지 작업을 하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호남에서도 호남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이낙연이는 불쏘시개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문제, 그다음 하여튼 문재인 친문들에게 어떤 안 좋은 문제들 있잖아요. 예. 이런 걸 아니 대선 후보 해준다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또 거기 당대표고 앞장서서 지금 하니까 하고 있어요. 지금 정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그 다 정리되고 나서 효용이 다 떨어지면은 결국은 친문에서 대선 후보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친문들이 누굴 찍게 그 대선 후보로 만들겠냐? 그러겠죠. 그래서 그 이낙연 지금 대표로서는 그리고 좀 정치 기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후원금 이런 거 큰 거, 작은 거는 모르겠지만 받을 때 뭐 보좌관, 비서관이 받는다 하지만 당에 국회의원이 모르고 받는 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복학기 하나도 절대 모르고 받는 건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 보고 안 할 리가 있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하옵니다. 아니 그 부실장이 예? 최고 자기 집에 갖다 놓을 복학기 같으면 이야기 안 하겠죠.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 근데 예. 사무실에 사용하는 걸 있죠. 복학기를 갖다 놓고 또 그분한테 전화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낙연 대표가 아니 선거 때 복학기만 들고 오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옵티머스가 지금 800억인가 1000억이 그러니까 행방불명인데 행방불명인데 그러니까 아니 그걸 해줘야지 이낙연 대표가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고맙다고. 예.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지금 추측에 이걸 모를 추측이죠. 리는 없다. 모를 리는 없다.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이때까지 정치계의 어떤 그걸로 볼 때 네. 그러면 부실장은 어떤 살신성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닐까. 뭐 일본 같은 데도 정치인들 하락길이라고 이렇게 그러죠. 많이 하고 이번에 윤미향 사건 때도 봤지 않습니까? 저 마포 쉼터 손모 소장 그렇죠. 그 할머니들 돈 이렇게 자기한테 통장으로 받았다가 다 어디로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선택했죠.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에는 그런 걸 못 봤는데 진보 쪽에서는 어떤 수사가 시작되고 이제 본격될 만하면 한 분들이 꼭 그게 결정적인 키를 가지는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수사가 끝쳐버리더라고요. 저번에 노회찬 씨입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도 다 예. 끝났고 뭐 그래가지고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이제 검찰에서 그러니까요. 수사를 중단을 여론상 하죠. 이게 근데 그런데 이거는 수사를 중단하기가 좀 어려운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시작인데요, 뭐. 네. 이낙연 대표 쪽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예. 좀 전에 말씀하신 1000억 가량 돈이 예. 어디 갔냐를 전부 없죠, 그건 안 그건. 밝힐 수가 없죠, 그거는. 예. 그 다 나머지가 다 뭐 문제돼서 몰라도 그래서 이낙연 대표로서는 이번에 조금 그 어차피 맞을 총이 좀 빨리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대권 가도에도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이다. 그게 그 부실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고 조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모든 책임을 졌다. 이래 차라리 말을 하든지. 예. 그러면 타격이 조금 덜할. 그래도 뭐 아이고, 정치 아는 분들은 아니 뭐 다 눈 찌긋하면 다 알고 있겠지만은 그럼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으면은 한번 밀고 나가 한번 어떻게든 꾸려 나갈 수 있는데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함으로써 이게 크게 뭔가 밝힐 수 없는 게 있구나. 이분이 알고 있긴 있는데 이걸 발설하는 순간에 아마 이낙연 대표라든가 여권 실세한테 엄청난 타격이 갈 만한 그렇죠. 대권 가도에 이낙연 대표 가도에 뭐 여권은 그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치명상을 입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안고 가겠다. 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스토리가 이렇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는 그분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조사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짐을 모든 짐을 본인이 수밖에 떠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문제가 뭐 딴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업하는 사람한테 뭐 정치 뭐 이런 게 받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문제 되잖아요. 예. 그런데 옵티머스라는 지금 많은 국민들 지금 그 눈물을 흘리게 한 이런 옵티머스란 거기서 만일에 돈이 여기 들어갔다는 게 밝혀지면은 이낙연 총리는 이제 조금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옵티머스에서 어떤 얘기가 흘러나올지 모르지 아무도 않습니까? 모르죠. 나중에 폭탄이. 또 대선에 가면.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어려움에 처해. 네. 그런 폭탄을 안고 어떻게 후보로 모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이제 윤석열 물러나면 검찰총장은 내 거다 따놓은 당상이다 한 사람이 이성윤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어쨌든 수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이 그런 일이 벌어졌고 지금 자기 밑에 있는 김욱준 1차장 같이 나가자고 그랬잖아요. 그 4명의 차장들이
우리 동반 사퇴하는 수밖에 없다 했는데도 그래서요. 이성윤이는 나는 뭐 주변에서 그대로 버티려는 사람도 많고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요. 그런다고 하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성윤이 검찰총장 된다고 한들 제대로 못할 것이다. 아 검사들 99.9%가 그러니까요. 돌았었는데 어떻게 그리고 거기서. 그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차장들이 예. 같이 그만두자고 할 때는 그 특히 김욱준 1차장은 그 윤석열 장모 사건 다 수사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밑에 부장들이 엄청나게 불만을 많이 떠들였어요. 강압적으로 그 수사 지시를 한다고. 아니 김욱준 본인이 무슨 윤석열 그 총장 장모한테 무슨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럼요. 그건 강압적으로 왜 했을까요? 예. 그거는 이성윤 그 지검장이 시켰을 것이고 이성윤 지검장은 추미애 장관이 시켰을 것이고. 예, 그 당연하죠. 예. 그렇다면 이런 상처 입은 상태에서 검찰총장 되어봤자 물론 장관은 예뻐하고 대통령은 예뻐할지 몰라도 자기 밑에 일하는 검사들이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어느 상가집에 당신도 검사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검사들이 있죠. 우리도 법원에 있을 때 있죠. 뭐 부장님이라든가 법원은 그런 게 별로 덜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속으로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게 판사냐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검사들이 이번에 검사들이 다 하는데 이성윤 검사장인데 저 사람이 검사 맞냐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은 영이 안 서는 거죠. 그럼요. 예.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여상훈 변호사님이 소상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논평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대로 밀리면 끝장이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따라서 계속 나간다고 한다면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하산길이 어떻게 될지 대통령과 여권 핵심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